자, 우리 뒤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부터예요. 네. 앞에는 깔아주는 개념이고, 저 얘기들을 살짝이라도 하는 이유가 안 나오지 않아. 출제가 안 되지 않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조금 여러분이 뭐 기본자가 뭐고 가액자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 실제로 작년 수능에도 저 파트가 여러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은 좀 짚고 가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글자의 운용을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깔아주는 개념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한번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좀 복습하면서 기억을 되살린다. 1학년들은 어차피 이게 2학기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한번 가볍게 듣는다. 이렇게 안 가면 너무 힘들어, 요거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이름들을 조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병서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왜 과학에서 병렬, 연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가로로, 그치? 그래서 이 병서 역시 뭐냐? 글자를 어떻게 썼느냐? 글자를 썼어. 근데 어떻게? 병, 즉 가로로 나란히 썼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음들을 가로로 나란히 쓴 걸 병서라고 하더라. 그냥 이름만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자,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뭐냐? 가로로 나란히 썼는데 뭐가 다른지는 그냥 여러분 예를 보시면 확 와요. 그쵸? 같은 애를 나란히 쓴 거고 이런 건 이제 쌍이읒 이런 것들. 같은 애를 나란히 쓴 거고요. 얘는 다른 애들을 나란히 쓴 거죠. 근데 보시면 다른 애들을 쓸 때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어, 네. 자, 시옷 시작하는 애가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너 알아들으면 어떡해. 자, 그 다음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비읍, 시옷. 승훈이도 알아들었어 지금. 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애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같은 애를 나란히 쓰는 애를 각자 병서고 서로 다른 애를 합쳤다라고 해서 합용병서라고 하더라. 그래서 같은 애를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다른 애들을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고 이 서로 다른 애가 이 합용병서가 얘가 단어에 어두에 오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자음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에 무리가 왔다는 거죠. 얘는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니까 하나로 보기 때문에 무리라고 볼 수가 없죠. 얘네들을 무리라고 보더라. 그래서 합용병서만 어두자음군이 될 수 있고요. 냉정하게 따지면 원래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합용병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잖아, 그렇게 구분하면. 그래서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냥 원래는 얘가 제외돼야 되는데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냥 얘네들까지 다 합용병서, 아니 미안해요. 합용병서인 건 맞고 원칙적으로는 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어두자음군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너무 헷갈리니까 실제로 교과서, 즉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시옷으로 시작하는 애들도 뭉그트려서 어두자음군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르게 가르치는 학교는 정말 드무니까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이 내신할 때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된다. 지금은 그냥 합영병서가 어두에 오면 어두자음군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발음한다? 다르게 발음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네 둘 다 된소리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각자병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둘 다 된소리의 역할을 했지만 각자병서는 사라지고 합용병서가 남아서 오늘날의 된소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1학년들은 이 얘기가 내신할 때 언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이 아실 건 병서라는 게 있고 그게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로 나눠지는구나. 그냥 이름 정도만. 자, 연서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연서는 뭐냐? 자, 얘가 자음을 가로로 썼다면 연서는 자음을 세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네들의 이름에는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순경은 비읍, 순경음 미음, 자, 순경음 쌍비읍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볼만한 애들은
얘네들만 보고 나머지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한자어에 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2, 3학년들은 아니까 안 써도 되겠죠? 1학년만 예비고 1만. 자,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발음이 좀 더 정음, 가볍게 이 순자가 입술, 가벼운 입술 소리라는 게 순경음이에요. 요거. 그래서 그냥 병서가 뭐냐, 연서가 뭐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요 정도. 자, 계속해서 깔아주는 개념들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방점 가볼게요. 이 방점과 성조는 1학년의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간혹 나오고 사실 2, 3학년들은 거의 건드려지는 부분들은 아니기는 해요. 네, 가볍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점이에요, 점. 방점은 점이고 이 점이 왜 필요하냐면 자,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 자, 그 당시에 우리말에 소리의 높낮이, 빨간색이에요. 자,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말 지금 혹시 배우는 사람, 제2 외국어로 성조가 있잖아요, 중국어는. 그것처럼 성조가 있었는데 그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음절 한 글자 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고 그 점이 방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 자체는 방점인 거고 소리의 높낮이는 성조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여러분 구분을 했었고 입성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줍니다. 뺄까 하다가 그래도 내신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넣어드렸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평성, 거성, 상성도 내신할 때만 외우시면 되고 수능할 때는 다 줍니다. 실제로 고1 모의고사에서도 이 개념을 다 주고 이게 기출됐던 거예요. 모의고사 1학년에. 자, 이 개념을 다 준 다음에 얘를 주고 나란말싸미를 주고 얘 올바른 성조 표현을 이런 걸 5개를 그려놓고 고르라고 한 거였어요. 그럼 그냥 노가다죠, 시키는 대로. 자, 그럼 이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요거는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고 보고 어떻게 사례에 적용하는지만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형성이라는 거는 낮은 소리 그리고 점을 찍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말싸미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점이 왼쪽이니까 말에는 점이 2개가 찍혀 있는 거고 싸에는 정확하게는 씀이 되겠죠? 자, 씀에는 점이 없고 미에는 점이 하나인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줬다라고 친다면 아, 점이 2개야. 그럼 일단 상성인데 받침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얘네들처럼 이렇게 오면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입성이에요. 자, 그럼 잠깐 보세요. 얘는 받침이 리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점 2개니까 상성이란 얘기고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진다며. 그럼 낮았다 높아진다는 걸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끝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자, 얘는 원래는 씀이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 이게 이어 적은 거잖아요. 그럼 받침이 미음이에요. 해당 사항 없잖아요. 그리고 점이 없어. 그러니까 평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낮은 소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점이 하나고 받침이 없잖아요. 원래 말씀 이가 되니까. 자, 얘는 받침이 없고 점이 하나야. 그럼 점이 안 하면 뭐야? 거성. 거성은 뭐야? 높은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그걸 나머지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암기라기보다는 2, 3학년들은 거의 나올 일이 없겠지만 나왔을 때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되더라. 괜찮나요? 1학년들은 약간 입성을 제외하고 외우셔야겠죠. 예비고1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뒤로 갈게요. 훈민정음의 과학성은 사실은 뺄까 하다가 네, 그냥 넣었어요. 그냥 되게 우수하다. 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뺄까 하다 그냥 넣습니다. 왜냐면 뭐 음절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냥 좀 가볍게만 넣었고요. 여러분들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애들을 넣어드렸어요. 앞에는 지금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 깔아주는 개념이고 잠모음은 어쨌든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훑어준 거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어적기, 표기법에서 이어적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별표는 외우라고 했죠. 자, 이어 적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으시면 돼요. 그게 이어 적기예요. 자, 봐봐. 샘이 깊은 물인데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샘이 깊은 물. 이게 그냥 이어 적기예요. 끝. 별거 없죠? 그러면 끊어 적기는 뭐겠니? 자, 밑에 보시면 자, 이게 이어 적기라면 이게 끊어 적기, 왼쪽이. 우리가 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방식들. 이게 끊어 적기. 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어 적기. 틀리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좀 봐주시면 돼요. 이어 적기를 연철이라고 하는구나. 한자어로. 끊어 적기를 분철이라고 하는구나. 자, 거듭 적기는 뭐 중철, 혼철이라고 쓰는데 합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쳤느냐? 자, 우리가 셈이라고 보면 얘를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이어 적어. 이렇게 이어 적었죠? 그 상태에서 받침을 다시 한번 써줘요. 그럼 받침이 한 번 쓰였고 다시 한 번 쓰였잖아요. 그래서 거듭 적었다는 거예요. 별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듭 적었다. 요 얘기고 얘를 어렵게 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얘기예요. 요거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풀어 쓰는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풀어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봐. 아분절의 끝소리를 그러면 나와 있는 보기나 선택지의 예문의 문장을 하나 가져다가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저는 주어준 걸로 해볼게요. 아분절의 끝소리는 얘예요. 피읍, 그쵸? 자, 근데 뒤음절의 첫소리. 그럼 이쪽이죠. 물론 이응은 없는 거지만 그 첫소리로 옮겨 적는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깊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만약에 거듭적기를 볼게요. 거듭적기는 아분절의 끝소리를 뒤음절에 옮겨 적고 자, 그럼 보세요. 아분절의 끝소리를 뒤음절에 옮겨 적었어요. 괜찮았죠? 괜찮죠? 그리고 아분절의 형태도 밝혀서 적는다. 자, 원래대로 하자면 사실은 자, 얘는 문제가 없는데 기포는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왜 비읍으로 바뀌었게요? 아직 우리 나오지 않았지만 받침에 피읍을 쓸 수가 없어서 대표음으로 바꿨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요거예요. 활종석에 따라서 자, 피읍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거듭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받침에 올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됐기 때문에 바꿔서 썼고 미음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받침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럼 받침에 뭐뭐만 쓸 수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뒤를 한번 보세요. 받침에는 8종성, 7종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말 그대로 중세에는 8개의 자음을 종성에 썼고 근대에는 7개의 자음을 종성에 썼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내신할 땐 외우셔야 돼요. 수능할 땐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활종성. 그럼 8개 쓸 수 있는 게 뭔데? 요건데. 내신할 땐 1학년들 외우셔야 돼요. 예비고1.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2, 3학년들은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다? 라는 것만. 8개의 받침을 쓰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죠. 뭐냐? 얘네들. 얘네들. 자, 디귿과 시옷을 같이 발음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귿음과 시옷음을 구별한다고 했죠. 오늘날은 여러분 구분을 안 하잖아요. 왜 똑같이 다 디귿으로 발음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얘네들을 구분했고 그리고 그래서 구분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에도 구분해서 썼어요. 표기에도. 구분 안 하고 쓰면 발음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응이 아니라 예디응이 들어간다고요. 동성애, 예디응. 자, 요렇게 8개가 받침에 쓰이더라. 자, 그러면 이응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팔중성이 쓰였을 때 받침은 다 뭐예요? 예디응인 거예요. 괜찮아요? 예디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 그러니까 얘는 발음도 입, 표기도 입. 아까처럼 다시 올라가 보세요. 피읍을 그러니까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죠. 왜? 팔중성에 피읍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피읍의 대표음 누가 되는 거예요? 비읍으로 바꿔서 써주는 거죠.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 네, 현대국어는 현대국어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현대국어는 표기는 그대로 쓰고 발음만 바뀌었다면 중세국어는 일치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더라. 자, 그 다음 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예요. 디귿하고 시옷을 구분한다. 요 얘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학년 내신할 땐 중요한 얘기여서 따로 한번 넣어드렸고요. 자, 그럼 필중성은 뭐냐? 7개만 오겠죠? 자, 더 이상 디귿과 시옷의 발음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누가 빠지느냐? 여러분 시옷이 빠질 것 같지만 시옷은 살아남아요.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죠. 시옷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예디응도 이응도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아. 왜냐면 종성은 이응이 발음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기억하기가 어렵죠. 특히 예비고일은. 자, 여러분 천천히 지금 보도록 하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디응은 현대국어의 받침 이 예디응 여기 있네. 그러니까 소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고 얘가 대체됐다고 하더라도 종성의 이응은 똑같이 발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칠중성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예디응이 사라지고 나면 그 예디응을 이응이 대체하는데 어차피 종성에서의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얘로 바뀌었지만 발음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디귿과 시옷의 발음은 구별하지 않는데 오늘날은 대표음이 디귿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표음이 시옷이었고 그리고 표기도 시옷으로 하더라. 요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중세국어에서는 디귿으로 표기했으면 발음도 디귿이고 시옷으로 표시했으면 발음도 시옷이었다고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근대에서는 시옷으로 표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디귿과 시옷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발음을 구별하지 않았다. 고요. 얘가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똑같이 뭐냐? 발음 자체는 디귿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구별됐다.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더라.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나요? 졸린가요? 자, 그 다음 요건 가볍게 갈게요. 띄어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중세와 근대에는 띄어쓰기가 없었고요. 근대로 들어가면서 거의 후반부에 띄어쓰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는 세로 쓰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다 이 얘들을 가로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원래는 나란 말싸미 둥개게 달아 이렇게 세로로 쓰여졌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자, 잠호음 얘기는 아까 했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어두자음군 설명했고 자, 모음 얘기. 자, 우리가 배웠던 이 모음들이 소실되는 과정들. 이 소실되는 과정들이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빈도수가 완전 높지는 않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밑에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시면 음운의 변동. 얘는 외우셔야 되는데 현대국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얘를 이해하는 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모음조화 배웠죠? 자, 중세에는 모음조화만 있었어요. 그냥 나머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음조화를 제외한 나머지 음운의 변동은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처음 들어온 막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나왔어. 근데 다 없어. 지켜지지 않았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모음조화.
그러면 언제 생겼겠니? 근대 국어에 오잖아요. 그러면 근대에서는 모음 조화가 파괴돼요. 아까 우리 깡총깡총 이런 게 파괴된다고 말하자면, 물론 오늘날도 지켜지자만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요. 파괴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자모음의 손실을 뭐죠? 소멸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짝을 지을 때 이렇게 자모음이 양성과 음성이 짝을 지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얘가 아래아가 소실돼요. 오늘날 얘네들은 있지만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실되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자, 그 발음값이 사라지다 보니까 짝이 안 맞죠. 짝이 안 맞아서 모음 조화가 파괴된 거예요. 괜찮아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 혹시 혼동할까 봐 얘기하자면 표기엔 남아있지만 발음으로 소실된 거예요. 발음으로.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발음에서 소실되면서 자, 우리가 모음 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근대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나머지가 생겨요. 나머지가 생기는데 조심할 건 하루아침에 동시에 짠 하고 다 지켜지지 않겠죠. 그래서 근대 국어의 원순 모음화가 지켜졌다 할지라도 이 작품에선 안 지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문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이제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국외음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국어의 국외음화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이 외웠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티긋티긋이 모음이나 반모음, 아이고, 이를 만나죠. 근데 이때 주의할 건 얘네들은 뭐예요? 형식, 형태소죠. 자, 얘를 만나게 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건데 현대국어는 이게 발음에서 바뀌잖아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또는 근대국어에서는 얘가 표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표기에서. 그럼 보세요. 디죠. 디귿이 이 모음을 만났죠. 자, 질문할게. 현대국어라면 얘가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의? 잘 모르겠지. 디귿이 이 모음 만났는데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렇지.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뒷얘기도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현대국어에서는 어차피 얘가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안 돼요.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한 형태소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단 디귿하고 형식 형태소인 이가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되죠. 되는데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중세에는 안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려면 보세요. 선생님 스물에는 국외음화가 이러면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잖아요. 이 얘기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다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를 얘를 말할 수가 없죠. 왜?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조건이 해당이 될 때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D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됐어요. 디귿이 반모음 이를 만났고 자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중세 때는 안 일어났고 근대에 일어났다. 자 켜나 보세요. 자 얘는 티귿 플러스 이요. 이게 되겠죠. 이중모음이죠.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결합해서 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만났잖아요. 자, 그럼 만났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똑같죠? 지금 디귿이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디귿이 이, 오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어날 조건이 됐는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 더 어려운 얘기 하나 들어갈게요. 지금 국외음화는 이 중세, 근대에서 얘기할 때의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에서도 실현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국어를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 국어. 현대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잔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디귿디귿이 이 모음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발음하죠? 느치나무, 노노, 느티나무. 잔지, 노노, 잔디. 왜요? 현대에서는 한 형태소에서 두 개 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봐봐. 아직 쓰지 마시고 보세요. 일단 들으세요. 안 일어나잖아요. 조건이 되지만. 근데 얘네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쵸?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아직 중세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은 되지만 일어나지 않은 거고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건 이 중세 근대에서는 한 형태소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똑같은 조건이어도 한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지금 중세, 근대, 그 다음에 현대, 국외음화가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 의문의 변동은 거의 현대랑 비슷하다. 자, 그 다음 원순 모음화. 현대에서는 얘기되지 않는 아이죠. 자, 원순 모음화는요. 자, 얘가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 모음을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처음에 그냥 쉽게 원순 모음 우로 바뀌는구나. 자,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여러분, 이런 것도 돼요. 쌍비읍, 이런 것도 돼요. 네. 자, 이런 입술 소리 뒤에 평순 모음, 의가 왔을 때예요. 이 조건이 모두 지켜져야 돼요. 자, 이것이 지켜졌을 때, 자, 이 조건이 됐을 때, 우로 바뀌면 일어났고, 바뀌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입술 소리가 있는데, 의가 있죠? 안 바뀌었죠? 그럼 일어나지 않은 거고, 얘는 일어난 거죠. 자, 비읍이 있죠? 평순 모음 의가 왔죠? 바뀌지 않았잖아요? 원순 모음이 안 일어난 거고, 이건 일어난 거죠. 그럼 이거 봐요. 여러분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시면, 서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게 오늘날은 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는 원순 모음이 일어났나요?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얘는 입술 소리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순 모음화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의가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고 원순 모음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조건이 있어야만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르를 보고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워딩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까지 괜찮아요? 예비고일은 요거 아셔야 돼요. 예비고일은. 요거. 좀 들어가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저런 게 있구나 정도. 자, 두음 법칙은 현대랑 조금 달라요. 이때가 훨씬 심플합니다. 그냥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이 안 오면 돼요. 현대보다 훨씬 심플해요. 현대는 뭐 니은, 리을, 그러니까 탈락과 교체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어두에 니은이 탈락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나와요. 요거. 완전 탈락된 거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더라. 자, 뒤에 조사. 자, 오늘 모든 걸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이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다른 걸 몰라도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자,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요, 이만 쓰였어요. 다는 근대가 돼야만 가가 생겨요. 중세에는 이만 쓰였어요. 중세에는 이만 쓰였고, 근데 그 이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당연히 환경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느냐? 보세요. 사람, 자음으로 끝났죠? 그때는 동그라미가 있는 이모음이 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뭐죠? 이어적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써 있었을 때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외워야만 형태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수능 볼 때는 여러분 얘가 줍니다. 내신 볼 때는 랜덤이지만 수능 볼 땐 무조건 줘요. 근데 왜 외워야 된다고요? 속도가 빨라요, 그래야. 이거는. 자, 이거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이와 영형태가 있는데 자, 얘는 자, 이로 쓰일 때는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그럼 부텨 보세요. 부텨. 자, 부텨 같은 경우는 얘가 이역, 얘가 이중 모음이니까 이 플러스 어잖아요. 어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이로 끝난 게 아니야. 노노.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 모음이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이 모음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썼어요? 붙였었어요. 자, 한자어는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옆에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말의 경우에는 자, 이 조사 이와 단어를 결합해서 씁니다. 마치 하나의 처음부터 이런 예라는 모음처럼 하나로 붙여 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이걸 결합해서 쓰고 한자는 그렇지 않더라. 까지 괜찮나요? 현재 괜찮니? 예비고일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듣는다. 요 정도로 예비고일은. 2학년, 3학년들은 내가 외웠던 것 중에 까먹었던 걸 다시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셔야 되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렵습니다. 다 외워야 돼서. 자, 그 다음 영형태는 뭐냐? 이 모음으로 끝났어. 그럼 보세요. 얘가 이 모음으로 끝났어라는 걸 알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모음으로 끝나는 애들을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애나 위나 위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얘네가 이중 모음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중 모음인데 보통 이중 모음은 반모음이 앞에 와요. 그쵸? 얘 보세요. 반모음이 앞에 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뒤에 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모음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얘네들은 애들이 안 헷갈리는데 애나 애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가 이거잖아요. 새. 자, 그러면 새라고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중 모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형태가 와야겠죠. 새가 이렇게. 아, 괜찮아요? 이런 게 좀 어렵죠. 왜? 오히려 문법을 하는 애들이 더 헷갈려요. 왜? 얘는 현대에서는 단모음이니까. 오히려 문법을 하는 애들도 헷갈릴 수 있더라. 이렇게. 까지 괜찮나요? 네. 뭐 쉬운 거 나오면 먹이 이런 건 너무 쉽지. 너무 대놓고 이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몸으로 끝난 체온 뒤에는 영형태이더라. 자,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주격조사에 대한 거는 반드시 좀 이해를 하자. 지금 예비고일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주격조사랑 관형평만 외우셔도 성공한 거예요. 얘들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니까. 자, 요런 애들 보시고 그 다음 목적격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얘는 설명은 안 할 건데 그냥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오늘날과 똑같은데 다만 뭐만 있어요? 모음 조화의 차이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관형격 볼게요. 자, 중세국어에서의 관형격은 두 가지의 형태가 쓰입니다. 현대국어는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중세 국어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쓰여요. 의의 형태냐, 이 사이시옷의 형태냐. 자,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자, 얘를 하나로 묶어주고 얘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시옷은 어느 때 오느냐? 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앞에 오는 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무정명사는 뭐냐? 감정이 없는 사물. 그럼 예를 들면 식물, 그냥 사물. 자, 유정명사라는 거는 사람, 동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앞에 아까 못 쓰셨던 분들 요 환경까지 다 쓰셔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 시옷은 앞에 체언이 무정명사인 경우. 하하, 오타 났네. 경우. 자, 근데 유정명사인데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자, 유정명사면서 높임이냐. 왜 하나씩 오타가 있지? 높임의 대상. 얘는 유정명사인데, 자, 에잇. 경우. 자, 얘는 유정명사인데 조건이 있어요.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예요. 자, 앞체언이 높임이 아니면서 유정명사일 때. 이걸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 외울 때 그냥 유정, 무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시옷은 무정명사 그리고 and 유정 플러스 높임인 대상. 자, 의는 앞체언이 유정명사인데 높임이 아니네. 라고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는 다시 앞체언이 양성 모음 D냐 음성 모음 D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다시 말하지만 모의고사 때는 거의 무조건 얘네를 줍니다. 간혹 주격 조사는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역각은 거의 무조건 주는데 외우시는 게 훨씬 심플하다고요. 그리고 예비고일들은 1학년 내신 때 얘네 둘을 못 외우시면 그냥 거의 파국이에요. 얘네들은 거의 무조건 나와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라는 유정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사물이니까 나라의를 시옷으로 표현을 해줬죠. 자, 보세요. 우리말일 때는 이 조사를 결합해서 써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예요? 나라가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자, 시옷과 즉 관용격 조사인 거예요. 이 관용격 조사와 결합해서 쓴 거죠. 옆에 쓰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리게 하려면 여러분 옆으로 쓴 거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세존이죠. 세존. 자, 세존은 유정명사인데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옷을 썼는데 얘는 한자어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았어요. 한자어와는 결합해서 쓰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말은 동물이잖아요. 최고는 사람이고. 자, 오늘날은 얘가 양성 모음이든 음성 모음이든 구분 없이 의인데 그 당시에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줬죠.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우리말은 결합해서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된 거예요. 다시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말의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그 당시 표기법으로. 이어적기까지 가야 되고 한자어는 이어적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시에 관형격 조사인 뇌가 쓰였다. 틀린 말이죠. 관형격 조사인 의가 쓰였다가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어적기 전의 형태. 왜냐면 항상 우리말 풀이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어차피 이걸 암기로 주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고 나면 현대어 풀이를 보고 원래 원형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원형을. 자, 그거까지. 괜찮아요? 네.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 기출문제도 한번 뭐 다 못 푸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라고 할 텐데 쟤네들이 빈도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것만 제가 모아놨어도 눈에 띄게 아 얘네가 나오네 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는 기본적으로 현대어랑 비슷해요. 그쵸?
비슷한데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 모음 뒤에 있는 걸 구별하자. 그죠? 요 정도. 그냥 뭐 가볍게 현대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자, 나머지들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히읗 종성 체험과 기억 첨가는 하지는 않을 건데 예비고일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예비고일은 학교에서 보통은 히읗 첨가랑 그 다음에 기억 첨가를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까지 넣어드렸고 2, 3학년들은 얘네 이름보다는 뭘 보시면 되냐면 얘가 원래 형태가 이거구나를 쪼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맥화가 이 형태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현대어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아까처럼 원래 형태로 쪼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주격조사 얘가 지금 산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오답이 나오냐면 주격조사 시가 사용되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격조사를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이 배운 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얘가 이 매에다가 이 히읗이 있어서 매 히가 된 거구나. 왜? 이어적기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화라는 조사는 없어요. 그쵸? 근데 스스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화라는 게 없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돼요? 얘는 조사 과가 쓰인 거고 결합이 됐구나. 요 정도의 눈치만 2, 3학년들은 요 정도의 눈치만 있으면 되고 저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료를 주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억 첨가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을 다 주고 분석하게 하니까요. 분석형으로 풀어주시면 되더라. 그럼 여기 여기 어디다 넣었어? 용언이에요, 용언. 자, 용언이고요. 이 어미랑 접사 얘기는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음의 형태로 쓰죠. 그쵸?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에는 양성과 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분이 되더라.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 예문으로 끝내드릴게요. 얼음이 얼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까지 괜찮아요?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얼음이 얼음은 얘가 품사가 원래 얼음이 동사였는데 명사가 된 거고 얘는 그대로 동사가 된 경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어떤 형태로 쓸 것이냐? 자, 얘는 품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가 결합한 거고 얘는 품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미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세일 때는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일단 B를 한번 보세요. B는 얘가 음이나 um을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음성 모음이니까 그대로 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적기? 이어적기. 이어적기니까 어떻게 써야 돼? 름으로 쓰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어적기. 자, 앞에는 품사가 바뀌었죠. 자, 오늘날의 접사는 원래 똑같아요. 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접사가 모양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거 줍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료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당시엔 뭐냐면 양성 모음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얘가 양성 모음. 자, 그리고 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거 오타 났네요. 요거 옴으로 가야 돼요. 음으로 가야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룸이 되겠죠. 얘가 왜 오타가 났지? 네, 오타 났어요. 자, 그래서 얘가 명사형 어미가 옴이 쓰였고, 그러면 얘가 룸이 돼야겠죠? 미안해요, 요거. 룸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자, 이 명사형 접사는, 자, 얘가 아래아 찍힌의 그 다음에 음의 형태 해서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음성 모음이니까 음이 쓰여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얘는 다 줍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접사랑 어미가. 자, 그러면 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지금 요거 형태니까 름이 오는데 이어 적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얼음이 룸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여러분이 얘를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1학년들은 얘네를 외우셔야 돼요. 내신에 나오니까. 자, 근데 나머지 수능하실 때는 얘가 보기에 줍니다. 그럼 주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품사를 판단해서, 그러니까 품사가 중요하다고요. 판단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어적기까지 고려해서 쓰시면 된다. 아, 괜찮아요? 요 정도. 까지 혹시 질문? 괜찮아요? 네. 자, 요 얘기.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문문. 자, 의문문도 빈도수가 있는 애들인데, 자, 얘는 여러분들이 뭐냐? 외울 거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외울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판정이냐, 설명이냐. 이 개념만 구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줍니다. 자, 판정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예, 아니오로 판정하거나 yes, no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봐봐. 삶이 이러는데 아들을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없다죠? 이 딸이 너희 종이냐, 아니냐?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예, 아니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례는 맞냐, 정냐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아니오 또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에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것처럼 그렇게 되면 판정이고 자, 설명은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친구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판정과 설명을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머지는 주어진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이 예문이 나왔죠? 현대어풀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현대어풀이를 봤어.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로 나왔네. 아, 얘가 판정이구나. 간혹 개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워주시고 그럼 얘가 뭐로 끝났지? 아, 가로 끝났네. 종결어미 가가 쓰였구나.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하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공덕이 맞냐 적으냐? 아, 얘도 둘 중에 하나. 지금 판정이구나. 그럼 얘가 뭐로 끝났어? 여로 끝났네. 아, 지금 이렇게 아계열, 어계열 요렇게 지금 종결어미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판정 의문문이구나. 아, 괜찮아요? 여기서 조심할 건 어간에 붙으면 종결어민 거고 똑같은 형태지만 체온에 붙으면 보조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줍니다, 얘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까다롭게 나왔을 때 구분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판정과 설명 그리고 2인칭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보통은.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아요. 자, 친구들이 어디에 있느냐? 자, 어떤 광명이냐? 라고 해서 어디, 어떤에 대한 정해지지 않은 답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뭐가 있다? 의문사가 있다.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의문사가 뭐냐 이런 거예요. 무엇, 어디, 누구 이런 애들이 의문사다라는 것만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대로 어디에 있느냐? 얘가 설명이구나. 근데 뭐로 끝났어? 요로 끝났네? 그럼 이 설명 의문문은 이 요로 끝나는구나. 용언의 어간이네? 종결 어미가 쓰였겠네. 광명? 얘는 체온이니까 보조사가 쓰였겠네. 주어진 자료에서 그냥 분석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괜찮나요? 요게 1, 3인칭일 때. 자, 2인칭은 외우셔야 돼요. 자, 2인칭일 때는 설명과 판정에 상관없이 모두 니은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간다. 예를 들어서 너는 간다 라고 하면 형서형이 아니란 얘기죠. 너는 가느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식어 해석할 때 보면 형서형인데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실 게 의문사가 누구한테 쓰이느냐, 2인칭일 때 어떻게 쓰이느냐. 얘를 좀 힘들게 내고 싶다, 2인칭을 3인칭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 3인칭을 2인칭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그 다음 까다롭게 되겠다. 아까 말했듯이 종결 어미와 가를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요 형태들. 근데 기본을 이해하셔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봐봐. 여울은 어디에 두고 연못에 자러 오느냐. 그럼 어디니까 여러분 얘는 무슨 의문문이에요? 설명 의문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너라는 말이 없지만 상대방한테 말을 걸고 있잖아요.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이지만 2인칭이기 때문에 자, 얘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니은다로 지금 끝나게 되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간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요거. 자, 그래서 2인칭 요거는 암기로 가야 된다. 라는 거.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높임법 가볼게요. 높임법이 마지막인데 높임법은 현대랑 비슷해요. 현대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 중세의 높임법은 모두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현대 국어는 주체 높임만 선어말 어미가 있다면 중세 국어는 모두 자, 선어말 어미가 있더라. 주체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다 똑같고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샤도 있더라. 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굳이 요거까지는 수능 볼 때 외우실 필요는 없더라. 라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것만 좀 외워주시면 좋고. 자, 객체 높임. 얘가 쓰이면 객체 높임이더라. 자, 예문을 잠깐 보세요. 자, 교화를 입고 라고 지금 써있죠. 근데 입고인데 얘가 들어갔네. 자, 듣고, 듣잡고 얘가 들어가 있네. 자, 오더니, 오삽더니 얘가 들어가 있네. 얘가 들어가면 다 뭐야? 객체 높임이야. 라는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높임법이냐? 자, 그리고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높였어 라는 걸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그 주체 혹은 객체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얘는 누굴 높인 거야? 교화를 높인 거잖아요. 얘는 누굴 높인 거예요? 세존의 말을 높인 거잖아요. 얘는 어머님을 높였죠. 이 누굴 높이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현대랑 똑같아요. 자, 보통 얘는 암기로 하지 않고 줍니다. 예외적으로 작년에 대지고만 암기로 나왔어요. 대지고 1학년만. 나머지들은 대부분 준다. 자, 상대 높임법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얘도 지금 종결어미 앞에 있죠? 선어말 어미죠. 이나 이시라는
선호말 어미의 형태로 상대를 높이더라. 현대국어는 종결 어미로 높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러한 선호말 어미가 쓰였고 얘가 평서형일 때랑 의문형일 때랑 다르게 쓰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얘가 이거잖아요. 가시리에서 가시리 있고 여기서 주의할 때 이때 이응이 예디응이에요. 예디응입니다. 그럼 얘가 가시리 있고가 자 보세요. 주체 높임 쓰였잖아요. 상대 높임 쓰였잖아요. 그래서 가, 시, 렴니까, 비읍니까 높임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요렇게. 아주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좀 외워야 되는 부분만 외워주시고 나머지 조건들은 이제 1학년들은 내신할 때, 2학년들은, 2, 3학년들은 내신할 때 얘네가 들어가더라도 보통 거의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덜 외워도 돼. 근데 1학년은 조금 빡세게 외워야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2학기 때니까요. 네. 자, 시제는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요 개념 플러스는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 현대문법의 문법 요소들을 다시 한번 넣어드린 것 뿐이에요. 우리 다 했던 겁니다.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라고 넣어드렸고 딱 하나만 풀고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서 15쪽 잠깐 보세요. 지금 작년 애들이 수능 볼 때 약간 멘붕이 온 게 뭐냐면 보통은 이 잠옴에 대한 이 훈민정음 잠옴이 잘 안 나왔었어요. 가액자, 이체자 이런 게. 근데 여기에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좀 당황했었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근데 여러분이 잠깐 넘겨보시면 자, 좀 잠깐 유형을 볼게요. 이 잠옴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지 않아. 왜냐면 그 다음 장에 여기 몇 쪽이니? 18쪽. 18쪽인가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19쪽. 19쪽? 왜 나랑 약간 다르지? 잠깐만, 미안. 한번 찾아볼게. 여기인 것 같은데. 7번. 미안해요. 7번. 여긴가? 네. 7번 문제 보시면 7번. 이 문제를 지금 빼셨구나, 지금. 잠깐만요. 아니, 이걸 편집하다가 두 문제가 날라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네. 에헤이. 자, 일단 문제가 날라갔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게 22년 수능 문제. 원래는 이게 7번 문제로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날라갔네요. 원래는 22년 수능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얘도 중세국어의 자음과 모음, 즉 초성, 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모음표가 전혀 안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분석형으로 나오니까 한 번씩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1, 2번 같은 경우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주격이나 관형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뒤에 한번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뒤에 10 잠깐만요. 이게 원본에서 약간 문제가 지금 9번, 10번 네 10번 12번 요거다. 자, 네 11번이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3학년 21년 9월 평가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조사를 다 지금 넣어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잘못 보면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답은 금방 나오죠. 몇 번이죠? 4번?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함정이야. 여러분 이제 주격조사를 본 다음에 그냥 갔잖아요. 여러분 7번 한번 봐주세요. 못 본 사람 봐주세요. 못 풀었어도. 자, 지금 주격조사, 이 대충 주격조사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이 넘어갔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주격조사 2를 설명하고 있고 얘가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외에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 쓰였고 여러분 달 2는 현대어풀이 무조건 뭐라니까요? 얘는 뭐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형태였겠어요? 달 2의 형태죠. 근데 얘는 주격조사 2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죠. 얘가 이것의 예가 나와야겠죠. 주격조사 2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잖아요. 근데 이것의 사례에 지금 해당하지 않아서 틀려요. 얘는 자음으로 끝나는 주격조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답이 맞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얘는 원래대로 뭐였겠어요? 아이고. 답, 을이었겠죠? 네, 모음 조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례. 맞잖아요? 자, 나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무를, 나뭐라고 썼어요? 왜 그랬게요?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모음 조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지금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시옷이 왔고, 자, 여기 지금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에 쓰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사물 속에 얘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말이니까 결합해서 썼잖아요. 자, 그 다음 리을 보시면 물로로 보시면 자, 모음이나 리을로 끝나는 리을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로죠. 자, 존대의 대상 임금이니까 존대의 대상이니까 하를 쓴 거죠.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그냥 다 줬죠. 다 주고 분석하는 형태가 기본적인 지금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문제를 보시면 약간 그런 형태들이고 지금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가 되어 있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21쪽 잠깐 볼까요? 13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3번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격조사를 외웠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뭐냐면 서술격 조사거든요. 근데 서술격 조사나 복격 조사 모두 이 환경이 주격 조사의 환경과 유사합니다. 서술격 조사나 복격 조사나 주격 조사나 모두 환경이 비슷해요. 그럼 잘 보세요. 얘는 그냥 바로 같이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자, 가의 기억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삐삐삐의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은 그럼 나의 이제와 아래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줬어요. 뭐라고 줬어요? 이중 모음이라고 줬어요. 우리가 외운 걸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는 뭐로 끝난 거죠? 이모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써야 돼요? 영형태를 써야겠죠.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2번과 3번으로 좁혀지고요. 그러면 역시 영형태를 쓸 수 있는 사례를 여러분이 찾아야겠죠. 자, 2번하고 3번으로 여러분이 좁혀지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뿌리라를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자, 똑같은 지금 형태 얘는 그냥 여러분이 얘랑 그럼 선생님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는 그냥 이모음이고 얘는 반모음 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사례를 택하라고 한다면 불휘를 택해야 되는 거겠죠. 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좁혔어도 얘네들의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참고로 이렇게 보셔야겠죠. 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격조사와 똑같은 서술격이나 복격의 응용 형태가 나올 수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앞부분은 대부분 6월, 9월 수능을 먼저 넣어드렸고 뒤쪽은 3월, 10월 이렇게 최근 6개년 다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을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암기보다는 다 적용 문제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문제 안 푼 사람은 풀고 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죠. 5문제만 풀고 갈게요.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은 5문제만 풀고 갈게요. 아까 5강, 평가 5문제씩만 풀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전문법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요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질문하러 오세요. 미라클 하는 친구들은 미라클 때 하면 되겠죠? 네.